안녕하세요. 지금 박홍렬 기자의 계정 정보판 네가 기자냐 나는 기자다 콘서트를 시작했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하셔야 돼요. 지금 서해를 맡은 저는요 광교 IT 기자는 기자로 일하고 있고요. 여행 작가고 근대 여행 추천사이라고 있는 김형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인사는 인사말 그리고 덕후 영상 상영 그리고 축하 공연 사인의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박홍렬 기자의 인사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 인사말이라기보다는요, 여기 참석하신 내빈들에 대한 소개 제가 그냥 간략히 하겠습니다. 지금 총 한 23명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심에 대해서 진정으로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에 제가 있기까지 정말 옆에서 내조를 아끼지 않은 제처 문지연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큰형님 박흥일 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콘서트를 위해서 저 멀리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직접 여기를 찾아주신 셋째 형님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승수, 김현수. 또 오늘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강교노의 복지관에서 세 분이 나오셨어요. 우리 관장님, 김영님, 그리고 제가 그냥 순서대로 쭉 그냥 소개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되니까요. 여기 맨 구석에 있는 우리 여성분이 영어교육과 동기 황현지입니다. 그 앞에 홍준구 씨 계시고요. 저희 강교도의 복지관의 제 맨 곳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이 제 고등학교 동기 조용호, 이동, 이규석 함께 인사드립니다. 제가 있는 노인대학교에 임원진이 오셨는데요. 김윤배 회장님, 그리고 정 국장님, 그리고 정 부회장님, 그리고 박경수 씨, 그 다음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네 분 같이 제가 재직하는 교회에 문권 장로님하고 양순록 장로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를 위해서 의무를 양으로 저를 지원을 맡기지 않는 강영식 장로님과 임정순입니다. 임정순 원사님을 오셨습니다. 오늘 앞으로의 질문을 던져줄 제 중마고 양재우 교수가 강원도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스페인시 클래스를 듣고 있는 강영자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 저 콘서트를 축하하기 위해서 플러튼에서 아이린 체스 오셨습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수고해 주신 그 백산정 부장님 은혜 받아. 그다음에 우리와 같이 그 광교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를 하고 계시는 최기자 선생님 오셨습니다. 조성숙 씨 오셨습니다. 그리고 조명진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교 오케스트라 단원 5명 오셨습니다. 다 함께 그리고 서서 수고하시는 우리 안식단장님 성경의 무대에서 뜨거운 박수. 제일 중요한 저와 이제 그 콜로라도 덴버에서 같이 공부했던 고양태 씨, 공부하고 있는데 같이 40년 미국 생활하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처이은정 씨 소개합니다. 간단히 그 내빈 인사를 마쳤고요. 제가 다시 김영진 씨에게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권기준 한국일보 사장님의 인사말을 영상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박흥률 국장의 네가 기자냐 나는 기자다의 증복판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 국장이 한국에 귀국한 지 2달 됐는데 무슨 소식이 또 들려오려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보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 국장은 동해번쩍 서해번쩍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난 34년간 미주 한인 사회를 취재하면서 그야말로 발품을 파는 열정의 기자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큰 사건이 터지거나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어디든지 박 국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박 국장의 기자는 항상 살아 꿈틀대는 기사였고 영감을 주는 기사였습니다. 박 국장은 항상 우리 후배들이나 동료들한테 얘기합니다. 기자는 단순한 뉴스 전달자가 아니라 시대의 기록자이며 정언자라고 항상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박 국장의 그런 기사가 가볍지 않고 항상 깊이가 있고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박 국장은 사실 기사도 잘 쓰지만은 아이디어맨이었습니다. 미주 한국일보가 올해로 57주년을 맞고 있는데 미주 한인 이민사와 그 궤도를 같이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주 한국일보가 주최하는 행사도 많은데 항상 행사 때마다 박 국장의 아이디어가 빛을 발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 국장이 한국으로 은퇴해서 귀국하는 바람에 제가 고충이 많습니다. 박 국장은 그 네가 기자냐 나는 기자다의 출판은 LA 한인사회에서도 큰 화제가 됐습니다. 북콘서트에 그때 북콘서트를 했는데 한 300명 이상의 그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서 아주 성황을 이뤘습니다. 사실 은퇴한 기자 행사에 300명이 넘는 인사가 참석한다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박 국장의 그 역할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한국에서도 미주 한인 사회를 더 이해하고 아는데 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박 국장의 네가 기자냐 나는 기자다의 정복판 출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박 국장의 근성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광교 노인복 시간에 김명진 관장이 나오셨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 앞에 있는 광교노인복지관 관장 김명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아름다운 계절에 광교부가 보여지는 이 아름다운 카페에서 평생을 현장의 목소리를 기록해 오신 박흥률 작가님, 기자님의 뉴스 에세이 네가 기자냐? 나는 기자다. 개정 중복판 출간과 북콘서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한 권의 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넘어서 기록하는 삶, 나누는 인생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작가님의 언론인으로서의 평생에 걸쳐 쌓아온 삶의 철학과 가치를 함께 나누는 소중한 축제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박흥률 작가님은 3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미주 한국일보 특집 기획국장을 비롯하여 KBS 아메리카 등 유수의 언론사에서 서울 보도국장 등을 역임하면서 미주 한인사회의 주요 사건을 현장에서 취재하며 예리한 기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기록해 오셨습니다. 이후 제가 복지관에서 뵙는 작가님의 모습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역동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은퇴 후에도 펜을 놓지 않고 우리 복지관의 IT 기자단과 선배 시민 봉사단에서 여전히 활발히 활동하시는 모습은 많은 동료 어르신들과 후배 세대에게
어떻게 지역사회 안에서 재능을 나누고 존경받는 노후를 보내는가에 대한 실천적인 답을 보여주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개정 증보판에 새롭게 추가된 한번 기자는 영원한 기자다라는 문구처럼 작가님은 우리 복지관과 지역의 일상을 기록하고 지혜를 나누며 광교 IT 기자단의 기자로, 유튜버로, 블로거로 진정한 시대의 증언자 역할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오늘 북콘서트를 통해 또 얻은 수익금을 복지관에 기부하시겠다는 작가님의 결심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보내주신 그 소중한 마음은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글을 통해 세상을 밝히고 나눔을 통해 이웃의 삶을 보듬는 작가님의 행보는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이 될 것입니다. 작가님의 책 중 후배 기자들을 향한 제언에서 좋은 기사를 쓰기 위한 집요함, 팩트를 대하는 겸손함,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잃지 말 것을 당부하셨는데요. 이 글귀는 저에게 큰 울림이 되었고 단순히 후배 기자가 아닌 후배 세대인 저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되면서 저 역시 우리 어르신들과 지역을 위해 더 헌신하고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작가님의 책 속에서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공동체를 향한 뜨거운 애정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이 우리 박흥률 작가님의 기록을 통해 삶의 새로운 용기와 영감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박흥률 작가님의 출간을 축하드리며 작가님의 앞날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멈추지 않는 기록의 열정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광교노인복지관 IT 기자단 그리고 지역사회가 작가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대학교 삼척 캠퍼스 영어과에서 한 23년간 재직하다가 작년에 이제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퇴임식을 앞두고 우리 박흥률 우리 기자님이 사실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저보고 이제 마지막 강의를 좀 해보라고 그래서 또 자기가 축사도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마지막 강의를 제가 한 2달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박흥률 기자가 이제 축사도 해주고 그래서 잘 마쳤습니다. 저는 영미시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T.S. 엘리엇을 박사학위도 받고 이제 학교 회장도 하고 그랬는데 T.S. 엘리엇의 그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네 사중주라고 포커스테트라는 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In my end is my beginning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끝이 나의 시작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시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윤동주 시인 아시죠? 윤동주 시인에 산문이 있는데 종점이라는 산문이 있습니다. 그 종점이라는 그 산문에는 윤동주 시인이 일본의 후쿠오카에서 감옥에 갇히기 전에 거기 있는 유학생들, 한인 유학생들하고 같이 한글로 독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그 간첩죄로 이제 끌려가서 생체 실험을, 그 실험수로 이제 생체 실험을 당해서 이제 그렇게 죽게 되는데 그가 떠나기 전에 자기 고향인 그 북간도 만주로 가는 길을 일본에서부터 쓴 그 산문입니다. 이 산문이 바로 T.S. 엘리엇의 In my end is my beginning이라고 하는 이 포커테트에 나온 상당히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 윤동주 씨를 좀 엘리엇과 영향 관계를 좀 얘기를 했는데 여기 좀 아래 조금만 내려주시죠. 네, 더 내려주시죠. 네. 근데 저는 됐습니다. 박흥률 우리 기자가 오늘 이 북콘서트를 계기로 해서 현장에서의 기자의 끝이지만 이제 다시 광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끝이 아니라 이제 다시 시작이라고 하는 봉사하는 기자로서의 그 삶을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먼저 내려주죠. 제가 이제 오늘
박준일 기자에 대해서 좀 축사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유튜브도 보고 또 이제 책도 이제 다시 한번 봤는데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것은 작년 LA 7월 16일 날 AF 콘서트를 했는데 거기에 참석한 분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300명입니다. 이건 정말 기적적인 일인 것 같아요. 어떻게 300명이나 오십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모인 기금이 6,000불을 또 우리 박준일 기자가 사랑 나누고 마음의 센터에 전부 전액을 기증했습니다. 저는 이 점에서 정말 우리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또 이제 여기 최고로 수익금을 또 여기 노인복지회관에 기증한다고 했는데 제가 박준일 기자를 생각하면서 미국의 소설가 어네스트 헤밍웨이 얘기를 잠깐 좀 하겠습니다. 헤밍웨이는 기자를 그렇게 했지만 헤밍웨이는 직접 스페인 외전 같은 데 참가했어도 거기서 취재 활동을 하면서도 포탈이 막 떨어지는 곳으로 직접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부상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헤밍웨이는 그 답변서술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Life is in action. 인생이란 행동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유명한 답변서술 얘기를 했는데 헤밍웨이는 낚시도 좋아하고 그래서 여기 모인가 바다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아프리카에 가서 사냥도 하고 그랬는데 헤밍웨이가 딱 생각한 이겁니다. 이제 그 집채만한 사자 앞에서도 절대 주위에서 총을 쏘지 않았어요. 앞에서 정면으로 죽을 수도 있지만 정면으로 총을 그렇게 쐈다고 합니다. 저는 이 헤밍웨이의 정신이 우리 박흥일 기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흥일 기자는 1992년도 LA에 흑인 폭동이 났을 때 거기서 현장에 찾아갔습니다. 그 죽음을 앞두고도 무서워하지 않고 과감히. 그리고 또 2년 뒤에 1994년도 LA에 지진이 났었습니다. 노스리지 지역에. 근데 거기도 가서 취재를 했습니다. 저는 박준일 기자가 이 글을 쓰는데 이것이 이게 하늘을 준 천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월급도 받지 않고 정말 기자로서 지금 광교에서 IT 기자단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독교인으로서 주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이제 너무 일 많이 좀 줄이시고 우리 사모님하고 좀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북콘서트를 축하하시러 오신 귀한 예빈 여러분들도 오늘 함께 즐기시는 시간이 되기를 감사합니다. 이길령 한국외대 영어교육과 교수님의 영상. 안녕하십니까. 저는 1980년 박흥률 학생과 함께 대학 신입생으로서 대학 생활을 함께 시작했던 이길령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는 그 책 한 권의 발간을 축하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만 좀 생각해보면 이 자리는 한 사람의 시간과 또 소명을 함께 나누는 그런 자리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몇 해 전에 박흥률 기자가 저에게 TV 제작물 본인이 만들었던 그 제작물을 저에게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LA의 플로렌스 거리와 노르만디 거리가 만나는 그 사거리에서 박흥률 기자는 1992년 LA 폭동의 진원지가 되었던 그 현장에서 사건을 되돌아보며 이제는 더 긍정적이고 더 자신감 있는 교민사회를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하는 TV 제작물을 제가 보았습니다. 박흥률 기자의 어떤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사람이 있는 곳, 그리고 삶이 있는 곳, 그리고 이슈가 있는 곳이면 달려가는 그러한 기자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박흥률 기자는 학창 시절에
디아고스라고 하는 영재신문 기자이기도 했습니다. 함께 어울리다가도 아거스 기자 회의가 있다고 하면서 황급히 뛰어가던 그의 뒷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이제 보니 그의 인생을 통틀어서 미주 한인들의 삶과 현장을 누비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예표한 그런 뒷모습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지난 2025년 초에 이제 한국으로 귀향한 박흥률 기자와 그의 아내를 함께 만나 식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간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오랜 단련과 아픔, 그리고 성숙의 세월을 잘 마치고 이제 둥지로 돌아와서 날개를 잘 접었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번 기자이면 영원한 기자임을 자처하듯 현장을 떠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시대를 바라보고 사회를 고민하면서 또 이거 한국 사회에서 계속 기록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귀향한 그의 성찰의 눈으로 바라본 한국 사회를 통해서 독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얼마나 진실되게 우리가 이 시대를 마주하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가 기자냐? 나는 기자다라고 하는 이 책은 단순한 에세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미국에서 그리고 귀향한 한국에서 현장을 지켜온 한 기자의 치열한 기록일 뿐만 아니라 시대를 향한 증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모두 내 기사 속 주인공이었다라는 말은 기자로서 그가 얼마나 깊은 책임과 또 연민위에 서 있는지를 웅변해주는 그러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는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는 그러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흥률 기자의 글은 기록을 넘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그러한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와도 같습니다. 박 기자는 언젠가 기자는 현장을 본 자, 또 기록한 자, 그러나 때로는 무력했던 자다라는 그런 한계성을 솔직히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책을 통해 그의 치열한 증언은 무력하지 않으며 통시적 관점을 관통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러한 울림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의 증거판 이 책을 축하하고 또 그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니 한 사람을 떠올린다기보다는 한 시대를 함께 떠올리게 됩니다. 박흥률 선배님은 단순히 기사를 쓰는 기자가 아니라 현장을 온몸으로 살아내며 기록해 오신 분입니다. 선배님께서 쓰신 박흥률의 공감, 사람 내음 이야기라는 글을 통해 저는 사실을 정확히 짚는 힘과 어휘를 섬세하게 다루는 깊이, 그리고 사람의 온기까지 담아내는 기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유튜브 인터뷰로 제 이야기를 소개해 주시며 많은 분들과 공감을 나눌 수 있었고, BTS 광화문 공연을 함께 취재하면서 현장에서 뛰는 기자의 열정을 바로 옆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배님과도 함께 바이올린 연주를 하며 음악으로도 호흡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선배님은 기록을 남기시는 분이지만 그 기록 속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우리 시대를 기록해 주시길 바라며 더 큰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행사의 중심자 가장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생생한 기록과 삶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양재현 교수와 박흥률 기자님을 모시고 북토크를 진행해. 안녕하십니까. 오늘 콘서트 Q&A를 맡은 양재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책이 이게 재판이 됐는데 사실 작년에 7월 16일에 LA에서 이 북콘서트가 열렸습니다. 그곳에 열렸을 때 정말 제가 놀랄만한 그런 셀러브리티죠. 그런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왔습니다. 혹시 그런 작년에 그 북콘서트에서 오신 분이 와셨던 분들 그런 얘기 좀 해주시고 오늘 다시 북콘서트를 한국에서 하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지나가서 얘기지만은 제가 재판을 지난해 10월에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든 제가 그 당시에 좀 몸이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 재판을 늦췄어요. 그러면서 제가 광주 IT 기자단에 지난해 12월에 입단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곳에서의 생활과 또 경험, 그리고 또 한국 생활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점은 제가 10여 편을 제가 칼럼과 또 기사 이렇게 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재판을 할 때가 되었다 하는 또 생각이 들었고, 제가 또 여기를 와서 1년 동안 살아본 그 한국을 한번 독자분들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국 생활 40년을 접고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생활하는 자로서 느낀 그 감동, 또 제 느낌, 그걸 이제 담았는데, 사실은 제가 한번 기자는 영원한 기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재판을 내게 되었고, 이 재판이 미국에서도 또 판매될 예정이고, 여기서도 판매되면서 여러분들과 같은 시대를 사는 컨템퍼러리로서, 동시대인으로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 또 기쁨,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재판을 내게 됐습니다. 우리 박흥률 기자님이 제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좀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저한테 질문지를 줬는데 제가 좀 바꿨습니다, 사실. 그래서 좀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에 콘서트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바꿔서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상당히 그때도 당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 질문은 책의 제목이 너는 기자냐, 나는 기자다, 이런 이 제목인데, 어떻게 이 제목이 이런 제목을 줄 수 있었는지 제가 사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4년 전에 처음에 기자로서의 어떤 이 생각과 지금 이제 은퇴하고 나서의 지금의 기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는데, 제 질문에 정확히 좀 답변해 주시죠. 예, 첫 번째 질문이 책 제목에 대한 거고요. 또 은퇴하고 나서 기자로서의 그 소견을 말씀해달라는 그 얘기죠. 사실 책 제목이 지난해 처음에 나올 적에 제가 출판사하고 상의를 했는데 1980. 저는 원래 책 제목은 시대를 넘어 사선을 넘어 박흥률 기자의 뉴스 에세이였습니다. 제가 왜 그 당시에 그 제목을 썼었냐면, 제가 기자 생활을 시작한 게 1989년인데요. Y2K, 그러니까 밀레니엄을 거쳐서 이제 제가 기자 생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시대를 넘어라는 그 제목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사선을 넘어라는 거를 넣었던 이유는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죽을 뻔한 위기가 한 3번 정도 있었습니다. 시간상 그거를 일일이 다 말씀드리긴 힘든데, 그래서 사선을 넘어 이렇게 제목을 줬어요. 그래서 출판사 관계자하고 제가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비장한 제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제언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책이 안 팔린대요. 그렇게 쌍팔년도 식으로 하면 책이 안 팔린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책 제목을 가지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쓴 칼럼 중에 제목이 있더라고요. 제가 100 몇십 페이지에 네가 기자냐 하고 나한테 물어본 그런 질문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나는 기자다 하고 내가 앤서를 한 그런 대목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아마 이거는 정말 트레이드 마크로 해도 될 만큼 제목을 기막히게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기자냐 나는 기자라는 그게 탄생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기자 생활을 은퇴하고 나서 제가 사실 다시 기자 생활을 할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놀고 먹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릴렉스 하면서 살고 싶었는데 1년 후에 돌아오자마자 제가 이제 광교노인복지관을 다니면서 항상 보면은 2층 엘리베이터 앞에 광교 IT 기자단 그 로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가 또 자원을 하게 됐고, 제가 이제 기사를 쓰면서 또 기자일을 하면서 저의 삶이 기자로 이미 정해졌고, 이건 나의 천직이구나, 이건 나의 업이구나, 그걸 이제 다시 세상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기록을 하면서 정말 사회를 좀 더 멋있는 사회, 아름다운 사회, 살만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기여하고 싶기 때문에 다시 기자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우리 박민희 기자님이 제가 보니까 진실을 말을 안 하죠, 지금. 사실 네가 기자냐 내가 기자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박훈준 기자님이 저한테 수준 모은 거가 있습니다. 그대로 안 하시네. 원래 그 애기 폭동 있었을 때 우리가 박훈준 기자님이 있는 방송국에서 무슨 드라마 같은 거를 그렇게 내보냈대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폭동이 일어났는데 네가 기자냐? 이러면서 항의를 했대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그 폭동 현장에 가서 거기서 이제 실제로 줌을 무쓰고 이제 취재를 하다가 또 나와가지고 또 차가 교통사고가 났대요. 그래서 뭐 흑인들하고 막 대치하는 가운데에서 거기 탈출하고 나서 죽음을 무릅쓰고 나오고 자기가 본인이 이제 내가 기자라고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읽고 그걸 분명히 봤는데 지금 거짓말하고 계십니다. 그 상식적인 말씀하지 마시고 한번 쳐보세요. 사실 네가 기자냐 하는 얘기는 제가 1992년 4월 29일 LA 폭동, 지금도 38년 LA 시간으로 지금 4월 29일이에요. 그날 일어났던 그 폭동의 날에 저희가 이제 밤샘 근무를 하면서 그 시청자들한테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8시부터 11시까지 시간을 인대해서 방송을 했는데 저희가 생방송 체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본고 KBS에서 나오는 그런 쇼라든가 드라마라든가 그 교양 프로그램이 그냥 폭동으로 온 천지가 다 약탈과 방화로 그냥 번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나오니까는 시청자들은 자기 업소가, 자기 비즈니스가 이렇게 불타고 이렇게 정말 전소되고 정말 약탈당하는데 그런 방송이 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그를 방송에다 대고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기자냐 그 얘기 들을 때 제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니네가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제가 밤새 근무를 하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서울에서 계신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은유라, 제가 그 폭동 현장에는 나가지 마라. 지금 너무 위험하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아침에 이제 보도국장님이 출근을 하셔서 저보고 세어스 센트럴 LA 한복방으로 들어가서 취재를 하려는 거예요. 남자 기자가 3명이었는데 하필이면 저를 지목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제 속마음으로는 안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이 정말 거의 내전에 가까웠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었어요. 실제로 폭도들한테 맞아서 죽을 수도 있고 또 총에 맞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순간적으로 마음을 바꿨어요. 복종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기자 사회에서 복종을 안 하고 순종을 안 하는 건 기자이나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양 교수가 얘기하셨듯이 제가 그런 과정을 겪고 제가 취재를 하고 그 LA 한인들이 그 정말 수십 년 동안 밀고 그 자기 비즈니스가 불타고 전소되고 약단되는 것 갖다가 울부짖는 현장을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담고 영상을 담으면서 위험 뉴스를 취재하면서 내가 기자로 태어나는 그런 만족감이랄까 아이덴티티가 정립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LA 폭동이라는 사건 자체가 LA 미주 한인사회의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지만은 저는 또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기자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이제서 박 기자님 지시를 기대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박 기자님하고 이제 저하고도 이제 자주 가끔 만나서 스크린 골프도 하고 필드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가끔 이제 우리 박 기자님이 이제 이렇게 진실을 말하는 순간을 저는 이제 기다렸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흥렬아 이게 좀 네가 질문 네 중국하고 좀 달라서 좀 굉장히 당황할 것 같은데 당하지 말고 잘 대답해. 그래야지 여기 오신 분들이 재밌어서 하실 것 같아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주고. 저도 미국에 한 3번을 갔습니다. 2008년도에 처음에 가서 그때 이제 박근혜 기자도 보고 2014년도에도 갔었고 2019년도에도 가고 3번 갔는데 3번 갈 때마다 우리 이제 박 기자님 만나가지고 같이 얘기도 하고 좋은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같이 등산도 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의 한두 1년 정도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있어봤지만, 요즘에 이렇게 신문 기사이나 방송을 보면 미국에 산다는 게 끔찍한 것 같아요. 제가 더 이상 미국에 안 갈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어떻게 박 기자도 이렇게 한국에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우리가 1903년도에 우리 미국의 첫 이민 사탕수 그 농장에 하와이에 가고 나서부터 지금 올해로 123년이 됐습니다. 정말 미국에서 이렇게 기자 생활을 34년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작년에 그 콘서트에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기자하고 경찰하고 목사님 3분이 식사를 하시는데 누가 밥값을 냈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누가 밥값을 낸 것 같습니까? 목사님. 틀렸습니다. 식당 주인이 밥값을 냈다고 그때 작년에 북콘서트에서 누가 그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박 기자님이 기자 아닙니까? 기자. 저한테도 한 번도 안 사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근데 이제 한국 와서는 요즘 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그 이민생활 중에 가장 회고한다는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뭐가 될까요? 역시 저는 이제 기자로서의 기억이 제일 인상에 남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도 예상 질문하고 또 빗나갔어요. 이런 예상 질문이 없었어요. 제가 1996년 9월에나 KBS 아메리카에서 이제 차장 기자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에이펙 시애틀에서 열리는 회의 참석자 LA를 경유해서 이제 가는 그런 일정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대통령이 온다라든가 VIP가 오면 저희들이 동선을 나눠서 취재를 하게 됩니다. 제 동선을 나눴는데
제가 맡았던 동선이 센츄리 플라자 호텔부터 LA 한인 동포들을 위한 만찬을 간 거기까지 그 동선이 제 동선인데, 제가 이제 공식 일정을 다 취재를 하고 이제 집에 갔는데, 이제 상대방 방송 보고 이제 모니터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상대 방송국에서 경쟁사죠. 경쟁사에서 김영삼 대통령을 단독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공식 일정 중에는 YS가 조경하는 게 없었어요. 근데 YS는 대통령부에서 유일하게 항상 모든 공식 일정을 조경으로 시작한 대통령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걸 놓쳤는데, 제가 고민이 됐어요. 속칭 얘기하면 이제 기자 세계에서 얘기하면 그걸 이제 알간다고 그러죠. 낙종인데,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우리 카메라만 그 선배를 잘 설득을 했어요. 우리 이거 반가이 하자. 반가이라는 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가부시키 프랑스가 너무 속된 말로 관리하는데 면피는 하자 그 얘기죠. 면피. 그래가지고 새벽에 제가 5시부터 그 YS가 그 전날 그 조경을 했던 베버리 힐스 하이스쿨에 뻗치기를 했습니다. 카메라맨하고 같이 이제 쓰면서 YS가 나오길 기다렸는데 5시 반 정도 되니까 정말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그 경호실장 같아요. 경호실장하고 굉장히 그 정말 또박이들이죠. 아주 그 경호실의 그 직원들 한 4-5명이 에어서서 나오는데, 저희가 갑자기 카메라를 팍 켰어요. 그랬더니 그 경호실장이 제 여기를 치더라고요. 여기 목 있는데, 팔목 있는데. 그러니까는 위의 세력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감히 대통령 앞에서 갑자기 마이크를, 그것도 새벽에 들이대니까는. 그런데 제가 마이크를 놓치지는 않았어요. 마이크를 놓치지 않고, 저는 KBS 아메리카의 박준규 기자입니다. 대통령을 취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고 딱 이름을 얘기하고 소속을 얘기하고 나니까 YS가 눈짓을 하더라고요. 여기 이제 그냥 가만히 진짜하지 말고 나더라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새벽 단독 인터뷰를 한 5분여 정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담고, 그 다음에 YS가 그 베버리 힐스 하이스쿨을 한 10바퀴 정도 돌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을 등들을 하면서 이제 제가 오프닝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해서 이제 방송국으로 귀환을 하니까는 아무 소리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렇게 하라고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너무 무모했고, 그 대통령 경호상의 그 문제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제가 그때 데스크하고 상의도 안 했습니다. 상의를 하면은 그걸 허락할 것 같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단독 행동을 했는데 큰 문제 없이 넘어가서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정말 하늘이 도우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YS가 워낙에 서민적인 대통령이고 굉장히 이렇게 포용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또 그게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만약에 전두환한테 그렇게 했으면 제가 바로 날아갔겠죠. 저도 그 기사를 TV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 TV에 나와서 제가 그 기사를 본 것 같아요. 방송국에서 이제 취재하는 거를. 이제 5번째 질문인데, 박 기자님, 요거는 그냥 제가 박 기자님이 원하신 대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34년의 기자 생활을 하시면서 굉장히 정말 기자로서의 그 긍지와 자부심을 느꼈던 그런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정말 5번째 질문만에 정말 제가 요구한 질문이네요. 2001년 12월 25일자 조간기사였습니다. 김현숙 씨라고 간암 말기 환자가 간을 도네이션을 할 수 있는 분을 찾는다는 기사를 썼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같은 교회에 출석하는 여러 집사님들도 했는데, 목사님께서 그 가난 말기의 김현숙 씨를 위해서 기사를 한번 써달라고 그래서 제가 기사를 쓰게 됐습니다. 근데 가난 말기에 환자가 간을 도네이션 받아서 살 수 있는 확률이 짙게 낮습니다. 그리고 간 자체를 도네이션 하는 사례가 굉장히 희귀해요. 왜냐하면 간을 절제를 해서 주면은 자기가 한 3개월 정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그게 회생할 때까지.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쓰면서 왜 목사님이 이 기사를 나한테 쓰라고 할까? 정말 이게 기사가 나간다고 해서 정말 그런 간을 도네이션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까? 좀 회의적인 시각으로 썼어요. 그래서 제가 제 감정을 담지 않고 그냥 팩트를 정확하게 그냥 바로만 줬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의 기적 같은 그 기사가 나가고 나서 한 4, 50통 정도 자기가 간을 도네이션 하겠다고 한 분이 연락들이 왔어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걸러내서 이게 혈액형도 맞아야 되고 건강 상태도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조합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 당시 49세 김종국 씨가 결국 마지막에 다 조사를 해가지고 또 의료 기관의 그런 협조하에 그분이 이제 도네이션 해가지고 이제 기적적으로 소생을 했는데 제가 그때 느낀 게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셨구나. 이 손을 내 펜을 이거는 도저히 살기가 힘든 건데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신 거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내가 기자 생활을 한 보람을 느꼈고 이 기사 한 줄이 이 하나의 기사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 직업에 대해서 정말 무궁한 긍지와 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정말 박 기자님이 어떻게 보면 한 생명을 살리신 거네요. 정말 굉장히 감동이 오는 얘기였습니다. 6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흥률 기자님이 미국에서 34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에 방송국에서 기자로서 그렇게 정말 경험이 있으신데, 제가 이번에 여기 책에서도 있지만은 이번에 주한 미국 대사로 내정된 미셸 박스틸이라는 분이나 연방 하원이었죠. 그리고 연방 또 하원이었던 영신 같은, 그리고 또 그 남자 또 연방 하원이 또 하나 있죠. 그런 분들 뿐만 아니라 정말 미국에서 영향력이 있는 우리 한인들과의 굉장히 인맥이 우리 박 기자님이 탄탄하십니다. 저는 박 기자님이 좀 아까운 것 같아요. 지금 한국에 오셔가지고 지금 그냥 여기 광주에서 이렇게 기자 생활을 하시는 게 참, 우리 국힘의 어떤 우리 대표는 인맥이 없어가지고 거기 가서도 제대로 만나지는 못하고 했는데, 우리 박 기자님한테 연락만 했어도 참 좀 더 빛이 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국에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어떤 IT 기자로서도 있고 또 좀 어떤 이거를 꼭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한번 그런 가능성을 한번 좀 한국에서의 어떤 공헌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어떠시죠? 지금 양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영팀 연방 하원의원이라든가 또 미셸 박스틸 주한미국 대사 내정자 이분들과 저는 이제 친분이 있습니다. 미셸 박스틸 주한미국 대사하고는 글로벌 CEO MBA 과정 1기를 같이 공부도 했었고, 같이 다저스 스타디움에 가서 같이 야구도 보고,
또 영팀 연방하원의원과도 또 방송국에서 제가 PD를 할 적에 또 영팀 연방하원의원이 진행자로 활약을 했었고요. 두 분의 여성분들이 참 대단한 양반들이죠. 그래서 제 책에 그 뒤에 보면은 그 두 분이 저를 위해서 축사라고 할까요? 그 간단한 메시지 한 줄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는 이제 한국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 제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그냥 기사 그 자체로서 또 그분들과 인터뷰할 기회가 있다라든가 또 그분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 지금 이주 지역의 한인 또 한국에 있는 한인 또 모든 그 글로벌 코리안을 갖다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매체로서 그분들의 그런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뭔가 제가 아이디어를 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는 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미국 사회를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미국 사회를 알고 또 한국에서도 이제 거의 1년 반 이상을 살다가 보니까 이제 한국의 상황도 이제 알기 때문에 그런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글로벌 코리언스닷컴이라는 그런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1인 미디어를 갖다가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박홍렬 온갖 유튜브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제가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경험한 이민자로서의 삶은 750만 제외 한인 동포들과 같이 시연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만큼 디아스포라가 된 민족이 유태인 다음으로 우리가 될 겁니다. 그만큼 전 세계 곳곳에 우리 한인들이 없는 지역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분들과 어떤 방식이 되든 소통을 하면서 우리 한민족의 그 위대함이 어떤 식으로든 지금 BTS라든가 여러 가지 K-컬처 쪽에서 발현도 되고 있지만은 어느 시기에 가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 글로벌 코리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들과 또 본국의 한인들이 연합되면서 뭔가가 구성되고 뭔가가 유니티가 되면서 부흥이 되고 강국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발언이라든가 언급이라든가 예상은 하기 힘들지만 그거가 되는 그 날을 위해서 제가 글로벌 코리안스닷컴의 대표로서 계속 또 일을 하고 싶고 그리고 광교 IT 기자단의 일원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저에게는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로컬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광교에서 일을 잘하는 기자가 서울에서도 일을 잘하고 LA에서도 일을 잘하고 또 아르헨티나 가서도 일을 잘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안숙 단장님 존경하는 이유가 정말 동해버 쪽, 서해버 쪽 그분이 안 가시는 데가 없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시는지. 제가 그래서 저의 롤 모델로 이 앞에 앉아 계시는 안숙 단장님을 제가 정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기자 정신을 여기 와서 저분을 보면서 저분은 100세까지 기자를 할 양반이다. 그래서 저도 제가 죽을 때까지도 기록을 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를 쓴 로버트 프로스트가 한 얘기였습니다.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유니버셜하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을 지금 박흥준 기자님이 지금 하시고 IT 기자단으로서의 그 지역적인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7번째 질문은 여기 써주신 거 말고 오늘 여기 내빈 중에서 정말 우리 박흥렬 기자님에게
하시고 싶은 질문이 있으면 하나 좀 받아보는 거 어떨까요? 우리.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저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은 손을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딱 한 분만 받겠습니다. 시간상 이제 끝내야 되니까요. 혹시 손 들어서 말씀해 주실 분 있으세요? 질문을요? 우리 없으면 지명하겠습니다. 우리 송중구 우리 선생님. 박 기자님하고 그 교부를 갖고 같이 지금 노인연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저 자신을 잠깐만 소개하고, 저는 서울에 태어나서 서울중고등학교 나오고 대학도 마치고 그 다음에 모 그룹의 해외 담당을 한 해외 마케팅 담당을 하는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한 70여 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해본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박 기자님의 글로벌적인 그 사고방식이나 그 로컬적인 글로방식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해요. 제가 옛날에 대전 엑스포라는 거 한 거, 노트 시절에, 대동 시절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제 그룹을 총괄 기획한 그거를 총괄했는데, 그때 미국에 가서 그런 그 관계에 참여 받을 때,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로컬적이고 가장 한국적인 게 글로벌에 잘 맞는 거라. 그런 얘기인데, 지금 요즘에 보면은 천국에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박 기자님한테 하나 말씀드린 것은, 질문은, 저는 그 돌아다니면서 우리 한민족 굉장히 디아스포라에서 곳곳에 있는 것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런데 하나 질문한 거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요즘 유대인에 대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좀 민감하게 좀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대인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그 다음에 그걸 구분해야 된다고 이렇게 개념을. 근데 저도 돌아다니면서 보면 우리 한인 교포들이 많이 나눠 있지만은 한인 교포들의 영원한 고향이 대한민국이겠죠. 그러나 이게 더 발전한다면 어떤 거는 우리 한국에 있는 로컬에 있는 한국 사람하고 해외 나가 있는 우리 교민과의 어떤 그 정체성의 동등한 것도 있지만은 또 이미지나 그 역할에 대해서 차별화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박 기자한테 질문한 것은 뭐냐면,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오래 생활했으니까, 자, 우리 해외 교민들의 의식이라든가 그런 역할하고 한국에는 우리의 적인 거는 어떻게 공동의 의도를 가지고서 또 다른 차원에서 공동의 발전 과정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느냐, 그런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대한민국에 5천만 인구가 있나요? 그리고 또 제외 한인이 750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듯이 저희도 그에 못지않게 흩어져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미주 한인 이민자로서 40년을 살아본 결과 이 미국에서도 또 로컬리티가 또 있습니다. 뉴욕에 사는 한인들은 굉장히 분주해요. 되게 바쁘고 되게 치열해요. 근데 저희 셋째 형님이 사시는 덴버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느슨해요. 한식의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또 LA는 놀자 탱자탱자 스타일인 것 같은데 또 비즈니스적으로는 굉장히 치열해요. 그래서 같은 미국에 사는 한인들조차도 서로 바라보는 시각도 틀리고 굉장히 그 뷰 포인트가 틀립니다. 지금 이제 마이크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제가 그냥 쌤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본에 사는 그런 한인들, 그리고 또 중국에 사는 한인들, 그리고 유럽에 사는 한인들, 그리고 또 오세아니아에 사는 한인들, 그런 또 폴란드에 사는 한인들, 또 영국에 사는 한인들, 이제 그런 분들을 대표하는 그런 기자들을 제가 2009년인가 그 서울에서 열린 기자대회에서 한번 접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각국의
그런 또 동포 언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가지는 그런 의식의 세계는 또 한국에 있는 분들과도 굉장히 차이가 있고 어떤 그 관점에서요. 그리고 같은 미국에서도 제가 조금 전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다시피 750만 그 글로벌 그 코리안들의 그 생각이 다 다를지 몰라도 그 조국을 향한 대한민국을 향한 그 열정과 애국심에는 다 동일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대한민국에서 자라서 또 세계를 퍼졌고 그리고 세계를 퍼진 그 사람들의 자녀들 속에도 DNA가 대한민국의 블러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영원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런 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천만 우리 코리안이 사실은 비록 지금은 분단이 돼 있다고 할지라도 북한도 넓은 의미의 디아스포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저희가 분단된 국가로 남아있지만은 우리가 이 접점이 그 태양에서 그 종이가 이렇게 우리 어릴 때 그런 놀이 많이 했잖아요. 돋보여가지고 접점이 모아질 때 종이가 타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남북통일은 정말 요원한 것 같고 이건 정말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모르고 정말 예측도 이제 불가하지만은 저희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 750만 해외 동포의 그 자산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미국도 그렇고 어느 나라도 그렇고 현대 엑셀이 1984년에 미국에 진출했을 적에 제일 많이 자동차를 사준 사람이 우리 한인들입니다. 저기 제 친구 노예한테 우리 현대엑셀 제일 먼저 샀어요. 그 당시에 4,995달러 있었어요. 그 당시에 6호라는 차가 있었어요. 6호라는 차가 한 3,000불 정도 됐나요? 사실 6호라는 차가 유고슬라비아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그만큼 애국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현대가 있었던 겁니다. 현대가 초창기에 불량률이 되게 높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주 한인들이 사주고 그 당시에 현대가 미국에 엑셀이 나왔을 적에 동포들이 감격해서 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품질에 관련 없이 그냥 산 거예요. 그만큼 이게 꼭 미주 한인들만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의 마음은 다 동일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조국이 정치상으로 여러 가지 분열되어 있고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은 우리가 한 명의 리더라든가 올바로 된 리더를 만나서 우리가 단결만 할 수만 있다면 이 초점이 하나로 맞춰질 적에 우리도 모르는 그런 무서운 저력이 살아날 거고 그런 남북통일이라는 정말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현실화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힘이 그 저력이 거기에 있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답변이 됐습니까? 아직 세 번 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8번째는 이제 중복이 돼서 넘어가고 이제 9번째는 이제 요거는 요즘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MBTI를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MBTI가 뭔지도 지금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박 기자님을 보면서 박 기자님은 도대체 MBTI가 뭔가 제가 이게 많이 궁금했습니다. 왜 저럴까? 왜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열심히 또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또 기자를 하시나 이렇게 제가 생각해 봤었는데 혹시 박 기자님 본인 MBTI 아세요? 모르죠? 그래서 제가 이게 연구해 봤는데 박 기자님의 MBTI가 뭐냐면 E
어떤 성격이냐면 이 강한 책임감과 성실함, 그리고 또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그리고 또 추진력 있는 리더, 또 직설적인 의사소통, 그리고 뭐 굉장히 전통적인 것을 존중하는 이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약점으로는 타인과의 감정이 공감이 좀 부족하다. 또 좀 약간 고집과 독성이 있다. 또 변화에 대한 정이 있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뭐 영어로 이제 뭐라고 이제 했느냐 보니까 hardworking traditionalist eager to take charge in organizing project and peop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면이 좀 본인에게 있습니까? 지금 말씀 맞는 것도 있고 이제 틀린 것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운영하는 유튜브가 박홍렬 공감입니다. 엠퍼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틀렸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얘기해 주신 부분은 대략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우리 박 기자님이 이제 자신을 좀 되돌아보고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집중 좀 해주시고, 근데 저하고 좀 달라요. 저는 INFP인데 좀 완전히 반대입니다. 저는 좀 상당히 드문 그런 유형이라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박홍렬 기자님의 우리 사모님이 계시는데, 사모님 잠깐 일어나셔가지고 우리 박 기자님에게 혹시 당부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그걸로 오늘 마치고 오늘 일정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나오시죠. 우리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박홍렬 기자님한테. 저는 사실 할 말은 많지 않아요. 저희는 사실 저희 남편이 이걸 한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시 저도 다 같이 도와주시고 이 일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놔두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왕 마치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한 기자가 직접 마주했던 역사의 현장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약 10분 정도 됩니다.
34년 현장에서 묻고 기록하며 살아온 한 기자의 길이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고 자기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 34년인데요. 우리가 지금 있는 것도 이 카페도 34층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회보는 제가 전에 교직에 있었거든요. 교직이 34년 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도지석이 있습니다. 자, 박흥률, 김영기, 김광호 세 분이 함께하는 마위입니다. Now the end is near, and so I face the final curtain. My friend, I'll stay clear, I'll stay my case, hoping 잘 certain. I leave alright, that's good. I travel to reach and every highway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I live in my way. Little lad, I haven't had a few. And again, the beauty mansion. Maybe what have I to do? And so it's true. Without exemption, I'll plan each other course, each careful step along the highway,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I live in my way. Yes, there were times I'm sure you knew when I belong more than I could chew. But through it all, when there was doubt, I ate it all and speak out. I faced it all, and I stood all, and did it my way. I love, I left and tried. I had my fear, my share of losing. And now, as tears subside, I found it all so amusing. You think I did all that, and may I say, not in a shy way. Oh no, not me. I did it my way. For what is a man when has he got, if not himself, then he has not to say the things he truly can, and not the words of who knew. The record show I took the blow and did it my way. Yes, it was my way.
박근율 기자의 감사와 나의 마음을 담은 기분 전하시 있겠습니다. 김명진 관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우리가 박수로 감격. 1시 100천만 엄청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고 한 기자의 시간을 함께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자는 다시 현장으로 보고 돌아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의 감사합니다. 저는 전부 좀 저희 어떻게 하트 한번 할까요? 자, 자가요 한번. 네. 네. 하트 한번 하시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세요. 마이키키.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되게 잘했어. 감사합니다. 네네. 예. 저기 저처럼 고마워요. 임정순 권사님. 아니 장로님 해드려야지. 강영식 장로님 감사합니다. 고맙다고 와줘서요. 현지랑 승원이 형이 온다는데 일이 생겨가지고 네. 나중에 연락할게요. 고맙다. 안명순. 네. 아, 먼저 안에 가격이 사인 안 받아도 되지. 감사합니다. 날짜구나. 아유 오늘 김 기자 수고했어. 사연 보이냐고. 아유 우리 부장님 존경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숙 단장님. 고맙습니다, 단장님. 네. 아니 너는 일부러 잡으려고 또